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쉴 새 없이 새로운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그 수많은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핵심,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자료 분석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요. 현재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가 2026년 3월 5일자 금융 AI 그리고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인데요.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딱딱한 금융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의 지갑과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찔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해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단순히 새로운 IT 기술이 하나 도입되었다, 이런 평면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평면적이지 않다. 네,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AI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이 파도가 선을 넘지 않게 통제하려는 국가의 규제, 또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야 하는 보안. 이 세 가지 축이 약간 뭐랄까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치열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세 가지 축이 체스 게임처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지 그 밑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짚어보죠. 지금 금융권은 그야말로 AI 그리고 AX 골드러시 시대잖아요. 네, 여기서 AX는 자동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과 고객 경험, experience를 합친 개념이죠. 맞아요. 최근에 시장을 엄청 뜨겁게 달궜던 K뱅크 코스피 상장 소식부터 볼까요? 무려 3수 끝에 드디어 증시 입성에 성공했는데 공모 주식 수만 6천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데뷔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본 건 상장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통적인 예대마진과 이자 장사가 아니라 바로 AI 인프라를 통한 UI와 UX의 혁신이었다는 점이거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K뱅크의 상장 성공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제 은행을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튼튼한 금고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보는 걸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맞춤형 IT 플랫폼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은행의 경쟁력은 길거리에 지점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앱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서 나오는 거죠. 아, 맞네요. 다른 대형 금융사들 움직임만 봐도 이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KB금융이 시니어 고객들, 즉 고령층을 위해서 내놓은 두뇌 건강 체크 서비스 있잖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저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은행이 왜 병원 흉내를 내지 싶었는데 작동 방식을 알고 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AX, 즉 고객 경험 혁신의 핵심입니다. AI가 고객의 건강지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재무 관리랑 직접적으로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건강과 재무를 직접 연결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AI가 어떤 고령 고객의 두뇌 건강 데이터나 생활 패턴을 쭉 분석하다가 이분 인지 능력 저하 리스크가 있네? 아니면 향후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네? 이런 패턴을 발견한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그러면 AI가 단순히 경고 알림만 띡 보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주식을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전환하라고 제안하거나 아, 미리 대비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신탁 상품을 아예 자기가 설계해서 딱 보여줍니다. 금융하고 헬스케어의 경계가 AI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셈이죠. 와,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은행이라니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이 골드러시 안가운데서 뜻밖의 플레이어들이 맹활약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통신 3사입니다. 통신사들의 등판이죠. 네, 은행들이 쓰는 그 화려한 AI 무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뒤에서 KT, SKT, LG U+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곡괭이를 파는 전략입니다. 아, 골드러시 때 그 곡괭이요? 맞아요.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진짜로 큰 돈을 번 건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통신사들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미국 연준의 베이직북에서도 최근에 AI와 자동화가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이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랑 시간을 들여서 자체 AI 모델을 아예 백지부터 개발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미 강력한 서버나 인프라를 가진 통신사 걸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통신사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니까요. 구체적인 기술들을 봤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KT는 실무자가 코딩을 전혀 몰라도 직접 AI를 만들 수 있는 노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빌더를 내놨어요. 이걸로 개발 운영 비용을 30%나 절감하는 게 목표래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SKT는 대규모 금융거래를 처리하려고 저지연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고요. 금융에서는 그 0.001초의 지연,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게 곧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LG U+예요. 아예 익시오라는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웠던데 잠깐,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물리적인 로봇을 말하는 건가요? 하하,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로봇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분석하는 AI를 말합니다. 물리적 신호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통화 중인 사람의 목소리 떨림, 억양의 아주 미세한 변화,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타이핑하는 속도나 행동 패턴 같은 거요. 아, 단순히 텍스트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네요. 네, 지금 뱅킹 앱을 쓰고 있는 고객이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나? 아니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가? 이런 걸 물리적 신호로 파악해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죠. 세상에, 앱이 내 목소리 떨림까지 분석해서 송금을 막아준다는 거군요. 자,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열어보는 스마트폰 속 뱅킹 앱이 이제 단순한 이체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내 결제 일정을 챙겨주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춰 자산을 재배치하고 심지어 사기꾼의 전화까지 걸러내는 초개인화된 천재 비서가 주머니 속에 들어온 거죠. 정말 혁신적인 고객 경험이죠. 하지만 혁신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네, 그 그림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앱의 화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정작 그 뒤에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자본을 지키는 백엔드의 거버넌스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짚어볼 문제입니다. 맞아요. 프론트엔드는 2026년인데 백엔드는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아주 뼈아픈 사례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경랑은행에서 발생했던 무려 3천억 원 규모의 횡령, 그리고 내부 통제 부실 의혹 사건이요. 정말 뼈아픈 사건이었죠. 밖에서는 AI가 고객 두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시대인데 정작 은행 내부에서는 직원이 수천억 원을 빼돌려도 시스템이 경고음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그러니까 기보하고 협력해서 AX 혁신지수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기업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네, 스스로 내부 통제랑 디지털 전환 수준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기술이 고객의 편의를 향해 막 질주하는 만큼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시스템도 동일한 속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근데 은행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바로 인재 확보의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이설의 임기를 단축해서 은행 내부와의 유착을 막고 독립성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동시에 이런 대규모 보안 사고나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IT와 AI 보안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모셔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리포트 보다가 진짜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 하나를 보고 헛웃음이 났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1억이요? 주급인가요? 딱 이거였어요. 네, 그 멘트를 보고 저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금융권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현실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우라면서 연봉 1억 원을 제시하고 글로벌 AI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려 한 건데 실리콘밸리나 빅테크에서 일하는 특급 인재들은 1억 원이 1년 연봉이라고요.
우리 회사 주급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의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가요? 이건 철저한 구조, 그리고 시장 경제의 문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핵심 인재 한 명에게 수십억 원의 스톡 옵션과 엄청나게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체급이 다르네요. 반면에 전통적인 한국의 금융권은 엄격한 호봉제,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연봉 테이블에 딱 묶여 있어요. 30대 천재 AI 엔지니어에게 은행장보다 5배, 10배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저 위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규제체계나 내부 인재 보상 구조는 선형적으로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핵심 인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선거를 90일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각종 금융 규제나 IT 정책 방향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특정 진영의 논리나 입장을 떠나서 현상 그 자체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가의 거대한 행정 시스템과 법안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확 바뀌어 있는 이 AI 기술 속도를 어떻게든 깔아잡기 위해서 엄청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제도가 없어서 3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사태를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니까요. 밸런스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인재 모시기는 어렵고 제도는 느린데 정작 해커들이나 범죄자들은 그 빈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네요. 범죄자들은 규제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 우리의 돈을 노리는 위협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캠 범죄부터 바닷속 해적 케이블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적인 위협, 보이스피싱 이야기부터 해보죠. 최근에 연예인들이나 공인들 피해 사례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가수 장윤정 씨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건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똑똑해서 절대 저런 거 안 속아.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피싱은 막 어눌한 말투로 검찰인데요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 묻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AI를 이용해서 내 가족의 목소리, 심지어 얼굴까지 똑같이 복제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영상통화로 돈 보내달라고 하면 누가 안 속겠어요? 이 통제권을 잃고 이른바 먹통이 되어버렸죠. 기기 자체를 장악해버린 거군요. 네, 피해자가 외부나 경찰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상태에서 자산을 탈탈 빼가는 아주 악랄하고 고도화된 수법입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스캠 범주에 대해 엄청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겠어요. 이건 범주의 심각성이 이제 단일 부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됐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통신사들의 방패 역할이 여기서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피지컬 AI 같은 거요? 네, 실시간으로 통화 맥락을 파악하고 목소리 떨림 같은 물리적 신호를 분석해서 위험도를 경고하는 익시오 같은 기술들이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랑 열심히 파일럿 테스트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 든든한 방패네요. 그리고 기술적 방어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아날로그적인 공조도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공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포트에 나온 울산 중부경찰서하고 MG 새마을금고가 맺은 보이스피싱 예방 상호지원 협약이 아주 좋은 예시죠. AI가 이상 거래를 딱 탐지하면 현장에 있는 은행 직원과 지역 경찰이 진짜 촌각을 다투면서 출동해서 물리적으로 송금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와, 최첨단 알고리즘이랑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안전망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네요. 진짜 다행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네, 훌륭한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점입니다. 방금 말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노린다면 국가의 심장엔 거시적 금융 인프라 자체를 노리는 거대한 위협도 존재하더라고요. 인프라 위협은 스케일이 다르죠. 네, 홍해 해적 케이블 차단 시나리오 부분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깔린 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단어 때문에 데이터가 진짜로 구름 위, 공중에 떠 있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죠. 저도 당연히 무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고 팔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의 무려 99%는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굵은 광 케이블, 즉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99%나요? 네,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막 고조돼서 홍해나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는 핵심 해저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딱 절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휴,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냥 유튜브 좀 끊기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수준이 절대 아니겠죠?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이 멈춰버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해외 결제가 다 튕겨나갑니다. 헉! 어제까지 내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로 든든하게 존재하던 수천만 원의 자산이 저 먼 바닷속 케이블 하나 끊겼다는 이유로 당장 단돈 1,000원어치 빵 하나 살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닷속에서 누군가 닻을 잘못 내렸거나 의도적으로 선을 하나 훼손했을 뿐인데 내 지갑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거군요. 물리적 취약성이죠. 또 클라우드 백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어선 구축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거네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물리적 길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서 한 곳이 끊어져도 0.01초 만에 다른 우회로를 찾아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대비책이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AI 사기꾼이 내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해서 포를 먹통으로 만드는 세계. 그리고 누군가 수천 킬로미터 밖 바닷속 케이블을 툭 끊었다고 내 통장 이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세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아슬아슬한 디지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가장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위협인 AI 딥페이크하고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 위협인 해저 케이블 절단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튼튼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사이버 안보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무서운 보안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융합과 포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기존에 없던 디지털 자산이 전통금융권과 어떻게 섞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친 듯한 기술 혁신 속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암호화폐, 특히 XRP, 리플에 대한 내용이 확 눈길을 끌더라고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나 보던 이름이 왜 이런 권위 있는 금융동향 리포트에 버젓이 등장한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변방의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벗고 완벽하게 제도권이라는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시장 판도가 바뀌었어요. 리플 같은 다른 메이저 디지털 자산들도 전통은행권하고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규제 편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ETF, 즉 상장지수 펀드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보면 어떤 평론가가 XRP가 10달러 이하면 완전 헐값이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남겼군요. 여러분, 물론 이건 절대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그 정도로 팽배해 있다는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본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이랑 융합하는 데 있어서 AI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AI 기반 자산 관리, 즉 AI 드리븐 웰스 매니저먼트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까지 AI가요? 네,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24시간 돌아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차트만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딥러닝 AI가 전 세계의 뉴스, 소셜미디어 트렌드, 온체인 데이터를 1초에 수백만 건씩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트레이딩을 수행하는 거예요. 와, 전통금융의 아주 엄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의 그 폭발적인 유동성이 AI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융합하고 있는 셈이죠. 펀드 매니저의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감정 없는 AI 알고리즘이 내 암호화폐 자산까지 알아서 굴려주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이거 진짜 엄청난 혁신입니다. 혁명적이죠. 트레이딩이니 노코드 AI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당장 은행 앱에서 이체 메뉴 하나 찾는 것도 벅찬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초고도화된 기술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정보 격차를 낳게 되고요. 누군가는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생존의 문제인데 말이죠. 맞아요. 생존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룬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반가웠던 게 바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인천, 광주, 목포 등등 여러 지역에서 진짜 발벗고 나서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들의 포용 정책이 눈에 띄었죠. 스마트폰 자체가 낯선 시니어 어르신들, 한국어나 금융 시스템이 너무 어려운 외국인들,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AI랑 디지털 문해력을 직접 교육하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쫙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진정한 완성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뒤처지는 이들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지자체랑 경찰, 지역 금융권이 똘똘 뭉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막 확대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훌륭한 백엔드 시스템 아닐까요? 와, 사람을 향한 백엔드 시스템이네요. 네, 첨단 딥러닝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는 화려한 작업과 목포의 어느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뱅킹 누르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소박한 작업은 결국 모두를 위한 금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가장 글로벌하고 차가운 AI 기술과 가장 지역적이고 따뜻한 포용 교육이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금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네요. 네,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죠. 자,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의 시간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정말 넓은 영역을 밀도 있게 훑어봤는데요. 지금 금융권은 결국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과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한쪽에서는 고객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코딩 없이 앱을 뚝딱 만드는 AI 기반의 화려한 경험 혁신을 이뤄내야 하죠. 네, 혁신의 괴물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내부 횡령, 내 목소리를 훔쳐가는 딥페이크 사기, 바닷속 해적 케이블 차단이라는 치명적인 보안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고요. 방어해야 할 괴물이네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느 은행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아주 영리하게 맞추면서 진짜 쓸만한 상용 AI를 시장에 내놓느냐, 이게 10년 뒤에 승패를 가를 겁니다. 경험 혁신과 완벽한 보안,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기업이 미래 금융을 지배하겠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극단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죠. 극단적으로요? 어떻게 상상해 볼까요? 2030년 어느 날 완벽한 금융 AI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AI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시장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매일매일 통장에 알아서 꽂아줍니다. 매일매일요? 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교묘한 보이스피싱이나 국가급 해킹 공격이 들어와도 AI가 0.01초 만에 원천 차단해줘요. 내부 직원의 횡령은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시스템이 완벽히 통제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환상적인데요. 나는 그냥 내 돈이 불어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해킹당할 일도 없는 완전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상태잖아요. 완벽하죠. 유토피아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보죠. 네.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단 1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보안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알고리즘이 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그 완벽한 세계에서 내 지갑을 통제하는 진짜 주인은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금융 AI 알고리즘일까요? 아... 우리는 절대적인 편리함과 절대적인 안전을 얻는 대가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굴리고 심지어 바보같이 실수할 권리조차 포함된 금융에 대한 자유의지를 기꺼이 AI 시스템에게 전부 넘겨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이거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확 돋네요. 시스템이 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주고 지켜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알고리즘의 통제선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이죠.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보호막이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완벽한 감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고민해 볼 문제죠. 여러분은 극강의 편리함과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지갑의 지휘봉을 AI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좀 덜 나고 피싱의 위험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 통장의 진짜 주인은 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꼭 한 번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수많은 최신 동향과 화려한 팩트들 너머에는 사실 우리가 편리함과 맞바꾸고 있는 통제권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한번 열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깊게 탐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가장 새롭고 놀라운 분석 자료를 듬뿍 안고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